좀 전략적으로 육가공 업체랑 같이 조율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마진을 많이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이런 노포스러운 어떤 대포집 분위기의 고깃집이 들어오면 기존에 그냥 삼겹살이나 목살 이런 거 파는 매장들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칠한 거 보이시죠? 일부러 이렇게 칠해 놓으신 거예요. 오래돼서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오픈한 지 이제 뭐 한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칠해 놓은 거 보면은 와 진짜 미쳤다. 누가 기획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뚝보기가 사실 파트너분들한테 들어올 때는 좋은 가격에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큰 접시를 한 판 팔면 대략 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원가율이 이하입니다. 그럼 원가가 10%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저희는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한 접시에는 삼겹살이 70g밖에 안 들어가고 또 요 큰 접시에는 많이 들어가야 100에서 120g 들어갑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원가까지 얘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고깃집은 처음이에요. 뭐랄까 조금 설명하기 애매하긴 한데 엄청 화려하지 않거든요. 특별하지 않은데 동네 상권에 들어오면 정말 위협적인 존재. 이미 SNS에서는 한번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느끼는 인사이트가 엄청 나실 겁니다. 전국에 지금 약 30개 정도가 나가 있는데 한 달에 많이 나가봐야 한 3개 정도? 지금 매출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하고 있고, 왜냐면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뭐 인건비라든지 변동비가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컨트롤하면서 굉장히 브랜딩을 잘 해나가고 있는 매장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이런 고깃집은 처음이에요. 잘 정제돼 있으면서 무언가 진짜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일단 직접 가서 제가 먹으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하고 인터뷰도 같이 해보고요. 지금 제가 대로변이라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요 브랜드입니다. 뭉텅. 뭉텅, 저 이름만 딱 들어봐도 뭔가 느낌이 좀 오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이 네이밍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고기를 그냥 뭉텅 이게 썰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인테리어가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던 컨셉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저분하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절제된 느낌의 외관, 익스테리어를 지금 차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간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런 간판을 한 매장들을 사실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저 간판이 모던이랑 빈티지랑 약간 대포집 그런 컨셉을 다 합친 겁니다. 엄청 세련돼 보이진 않지만 한눈에 봤을 때 느낌이 딱 오죠. 한번 안에 들어가서 진짜로 한번 고기도 먹어보고 어떤 브랜드인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장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다시피 안에도 딱 그런 노포의 느낌이 있어요. 대포 한 잔 먹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있죠. 소주를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좀 돋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 형광등 색깔, 그리고 형광등에 칠해 있는 저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오래돼야지만 나타나는 저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하셨어요. 저런 형광등을 팔지 않거든요. 또 보면은 이런 것들, 청국장을 그냥 사진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흑백으로 다 표현하셨고, 이것도 다 직접 찍으신 것 같아요. 뭉텅의 걸로 소화를 하신 거죠. 보통은 하이볼 회사나 뭐 위스키 회사에서 주는 포스터를 많이 쓰는데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다 포스터 다 제작을 하셨고, 뭉텅 특밥이라고 해가지고 뭉텅에서만 파는 메뉴의 USP를 좀 강조하신 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드 메뉴이긴 한데 표고버섯밥이 들어간 느낌, 그리고 포스터 자체를 다 노포스럽게 컨셉을 다 잡으셨어요. 진짜 좀 디테일이 많이 좀 눈에 띄고요. 메뉴를 보면 여기 지금 주먹구이 큰 접시가 한 근이 조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주먹구이 한 접시가 500g인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전략적인 메뉴 같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아니고 뭉텅에서만 취급하는 그런 특수 부위 같은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육가공 업체랑 같이 조율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마진을 많이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이런 노포스러운 어떤 대포집 분위기의 고깃집이 들어오면 기존에 그냥 삼겹살이나 목살 이런 거 파는 매장들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포스터에서 보셨던 표고버섯밥, 두부 한모, 청국장, 그러니까 그냥 청국장도 아니고 두부 한모로 해놓고 별 표시. 이거는 무조건 또 시켜 먹을 수밖에 없네요. 또 김치말이국수도 사실 요즘에는 워낙 육수가 시판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뭉텅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제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청국장 느낌의 그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뭉텅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일반 개인 고깃집 그런 느낌이 아니고 브랜딩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라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개인 고깃집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출이 어떻게 큰 영향을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랑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거는 가격 조정을 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뭉텅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아도, 그리고 조금 더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전략적인 메뉴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디테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칠한 거 보이시죠? 일부러 이렇게 칠해 놓으신 거예요. 오래돼서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오픈한 지 이제 뭐 한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칠해 놓은 거 보면은 와, 진짜 미쳤다. 누가 기획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다른 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그 하이볼 포스터도 그런데, 이 하이볼 포스터 보면은 그냥 끝났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이제 뭉텅 대표님 아버님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모델로 등장하셔가지고 컨셉에 맞게끔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싼 어떤 사진 작가분을 불러서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것 같은데 진짜 느낌을 잘 살려서 찍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좀 잘 잡으셨는지 신기할 정도로 좀 잘 하셨네요. 이 한지도 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 노랗게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놓은 게 진짜 느낌이 있고, 볶음밥이든 모든 포스터를 같은 컨셉으로 다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업체에서 받은 그런 포스터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이 브랜드 안에서 만들어서 부착을 해놓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컨셉이 굉장히 잘 잡혔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흰색에 청록색 있죠. 이 컬러감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약간 노포의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유행했었던 냉삼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흰색 배경에 이런 청록색의 컬러감을 좀 많이 입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느낌 있게 나왔죠. 이 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님, 진짜 이런 고깃집 생전 처음이에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좋은 쪽으로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제가 이제 오기 전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왔는데, 매장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디테일이 진짜 미쳤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액자에 진짜 뭐 이런 디테일까지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형광등이랑 액자에 이런 것까지 보면서, 와, 진짜 이거 기획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미쳤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좀 봤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거 뭉텅을 구미점을 가봤거든요. 근데 구미점이랑 지금 오목교점이랑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계속 디테일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뭉텅이 브랜드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뭉텅이라는 브랜드는 만들어진 지 한 1년 하고 3개월? 그럼 전국에 지금 한 몇 개나 있나요? 지금은 20개 정도 있고요. 계약된 것까지 하면은 34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대표님이 이 뭉텅만 하신 게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외식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외식업들 하셨죠? 저는 이제 족발집부터 해서 예전에 이제 접시고기라는 고깃집 프랜차이즈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곱창집도 직영점으로 하고, 지금도 족발집이랑 곱창집은 하고 있고요. 이제 고깃집은 이제 뭉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외식업 경력이 거의 네, 제가 나이가 좀 젊긴 한데 10년 정도 외식업 경력이 됩니다. 실례가 안 되는 올해 어떻게 나이가? 저는 지금 나이로 33살. 이러니까 저희 나이 때나 제가 40대거든요. 그리고 또 50대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젊은 분들이 외식업 사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10년 전쯤에 이런 비슷한 컨셉의 고깃집들이 사실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크게 확장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따문따문 운영을 하다가 다 대부분 없어졌는데, 이게 새로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거 진짜 컨셉 미쳤다.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느낌?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노포형 고깃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갔을 때마다 좀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음식의 표현이나 맛은 좋지만 뭐 불친절한 것도 많았고 위생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보완시켜서 좀 트렌디한 노포집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뭉텅이라는 고깃집이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의도하고 만든 매장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획이 잘 나왔어요? 네, 그냥 동네에서 조금 그냥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깃집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매장에 딱 하나 차렸는데, 근데 오픈하자마자 진짜 대박 아닌 대박이 나면서 그때부터 원래 가맹문의 처음에 생각 안 했다가 이제 번호를 적어놓고 가시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를. 가맹 혹시 사업하시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도 되겠다 하다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뭉텅이라는 이름도 사실 뇌리에 딱 박히는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딱 이음절이기도 하고 고기랑 뭉텅이랑 같이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와, 이런 것도 진짜 외식업을 오래 하셔서 이해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네이밍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처음부터 기획된 브랜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다 내달라고 해서 약간 전형적인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이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프랜차이즈를 의도하고 하면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시고기라는 브랜드를 했을 때가 오히려 그랬었고, 그거는 완전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만든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뭉텅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족발집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족발집 시스템이 뭐 족발 써는 기계도 있고 뭐 피 짜는 기계도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운영하기가 편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포장, 홀, 배달 이 세 가지가 접점이 한 번에 있는 게 저는 운영상 너무 힘들었었고, 바쁜 것도 좋지만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며 연말이며 빨간 날은 쉬지도 못하고, 제가 외식업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전 베스트 플레이어에 의해서 의존된 매장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노포 대포집으로 의도를 한 것도 어느 정도 고객들의 이제 기대감을 좀 낮추고 진입장벽을 좀 낮추면은 풀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만족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이런 대포집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릴링을 하지 않는 고깃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뭉텅이. 그런데 케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오히려 풀 서비스보다 어려워요. 풀 서비스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나다니면서 계속 손님한테 집중하고 한번 뒤집어 드리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접점별 멘트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외식업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진짜 예술 공연장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멘트도 뭉텅 아카데미 대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접점을 만드는 포인트를 가져가요. 이따가 이제 저희가 특밥 메뉴가 나오는데, 저희 이제 특밥 내면서도 이런 멘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맛있게 비벼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사실 그릴링하는 고깃집은 이제 그 사람이 이탈하게 됐을 때 또 한 명을 부여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멘트는 바로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온 친구들한테도 이 상황에서 이 멘트를 해야 돼 하면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 고깃집 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벤치마킹 하면 너무 좋을 멘트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접점별 멘트랑 의도적으로 테이블 안에서 고객들과 조금 휴먼 터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메뉴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뭉텅 가맹점주님을 잠깐 스치듯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던 얘기 중에 6시간만 장사한다. 그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사실 준비까지 하면은 좀 더 길긴 하지만, 그렇죠. 미리 나와서 밑작업 할 게 좀 있으니까. 저희 4시부터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6시간 운영이 맞죠. 지금도 제가 여기에 지금 좀 일찍 온다고 일찍 왔는데 4시 딱 돼서 왔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지금부터 딱 여기 딱 해가지고 준비하고 오픈하고 10시 돼서 딱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매출이, 네, 저희는 테이블 12개에서 13개 평균적으로 6시간 장사 7천만 원 평균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매장이. 안 그래도 그 데이터를 제가 보고 오긴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느 대학교 근처 상권에서 저한테 SOS를 치신 분이 계셔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100% 그릴링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지금도 딱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테이블 수가 1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오픈이 내시면은 손님이 언제 몇 시에 많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기본 인원 세팅이 또 높게 가야 되니까 고정비, 인건비 다 높으면은 수익이 나는 구간이 너무 높이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아지고 나서는 사실 그릴링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와, 이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본사에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본사에서도 뚜렷한 어떤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간극을 파고드는 어떤 케어 시스템이라는 걸 들고 오셔가지고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이 불판도 직접 개발하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저희가 자체 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불판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에어라인이 딱 잡힐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뭐 향도 과하지 않고 또 이제 고기도 맛있게 튀겨지듯이 구워지고, 이게 약간 또 느낌이 옛날에 연탄 구이집 가면은 나오는 그런 불판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아니, 이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기획을 처음부터 안 하고 만든 브랜드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데, 와, 근데 이거 브랜드 생겨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30개 정도. 네, 가맹 사업한 지는 정확히 10개월 정도. 근데 이것도 약간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사실 문의는 진짜 많이 들어와서 계약을 그냥 다 했으면은 40개, 50개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조직의 속도랑 가맹점 개수랑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사업이 잘 돼서 가맹점이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한번 저희랑 인연을 맺으신 파트너분들이 오랫동안 저희 매장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한 달에 3개씩만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무조건 3개 이하로? 네, 3개 이하로만 합니다. 그 정도가 본사에서 약간 할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고 그 정도까지의 역량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뭉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선정을
구성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 설문지를 좀 까다롭게 작성을 하게끔 해요. 자, 설문지가 있어요? 이제 저희 창업을 왜 하려는지, 뭉텅을. 아니 약간 베스킨라빈스 같은데? 아니 베스킨라빈스 하려면은 뭐 설문지도 있고 임원 면접까지 봅니다. 근데 뭉텅이 약간 그 정도의 브랜드 파워는 아직 아닐 텐데. 근데 그래도 일단은 막 문의를 다 받는 것보다는 진짜 관심이 있고 이제 저희랑 맞는 분들이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설문을 좀 많이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오면은 저희 미팅을 해서 성향이 저희랑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랑 파트너 협약식이라고, 저희는 이제 가맹점주라고 부르지 않고 파트너라고 부르고 파트너 협약식을 따로 해요. 그때 제가 직접 면담도 하고 이제 그리고 가맹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약간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대표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업하면서 진짜 제일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 그쵸. 그러니까 그분도 책에서 늘 보면은 직원, 관리 이런 느낌보다는 파트너십 약간 이런 형태로 늘 항상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가맹점주가 아니고 파트너라고 부르는 브랜드는 고깃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런 콜네임 같은 거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냥 대표님이 약간 마인드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나 오픈바이저 매장에 있는 직원들도 교육할 때 다 파트너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주님하고 대하는 거랑 아예 바뀌잖아요, 프레임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파트너처럼 또 뭔가 알려주더라도 진짜 그냥 단순하게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진짜 그 인터뷰 하면 할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고기를 그럼 좀 먹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메뉴가 어떤 메뉴인가요? 큰 접시라는 메뉴입니다. 부위가 어떤 부위예요? 이제 이 큰 접시에는 특수 부위 빼고 다 들어가 있고요. 목살, 뭐 삼겹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만든 특고기. 특고기에서 약간 특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듬으로 구성해서 테이블 닦아도 잘 나오고 목살이랑 이 특고기라는 거기가 같이 들어가서 모듬이 되다 보니까 원가 자체도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2명이 오면은 주먹구이 한 접시, 3명이 오면 큰 접시를 먹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테이블 단가 기본 한 8만 원 이상 다 나오겠네요, 그죠? 네, 진짜 아예 주거 상권은 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7만 원에서 7만 8천 원 정도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오피스 유입이 있는 곳은 8만 원에서 8만 8천 원, 또 10만 원까지 나오는 상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가 초반에 나가는 가맹점들 보면 좋은 상권에 박아 넣어야 본사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그 파워를 유지하면서 가맹 확산을 많이 하는데 뭉텅은 왜 좋은 상권에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 좋은 상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선별해서 최대한 매장을 상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투자를 했냐면은 제 다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많이 보고 처음에 저희가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금이 평균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으로 맞춰서 하려면은 제가 발로 많이 뛸 수밖에 없어서 무걸리인데 왜 여기까지 좀 왜 무걸리지? 이런 매장을 보면은 좀 건물주 리스크도 있는 매장이 좀 있고 이제 유동인구는 많은데 소비 연계가 안 되는 그냥 말 그대로 깔세 이런 데 저희가 들어가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브랜드랑 그런 무걸리 매장이랑 굉장히 또 잘 맞더라고요. 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높은데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많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컨셉 자체가 뭔가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소비자분들이 그냥 편하게 많이 지나다니시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제가 외관에서 찍을 때 간판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간판이 노포랑 대포랑 그리고 약간 빈티지 느낌이 있는데 모던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간판이 이거 뭐예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좀 약간 처음 보는 간판이라서 되게 잘 살렸다. 문틈이 되게 약간 열려있는 느낌? 맞아요. 어느 정도 대포집스러우면서도 뭐 음식의 표현이나 이제 뭐 또 테이블도 아예 대포집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예 너무 대포집 컨셉으로 가면은 객수가 사실 요즘에 3명 이상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식이 있어야 그래도 고깃집 매출이 나오는데 너무 대포집 컨셉으로 가면은 테이블 단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저희가 가운데 또 이제 네모 테이블도 넣으면서 의도적으로 좀 전주를 준 게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대포집에서 항상 원형 테이블인데 중간에 약간 사각 테이블을 지금 3개를 붙여놓은 건가요? 네, 섞어서 좀 가는 식으로. 그러면 띄워가지고 2인도 받을 수 있고 붙여가지고 8인까지 받을 수 있고 9인 10인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잘 구성을 하셨다. 그리고 저희가 연령대가 재밌는 게 20대도 많고 50대, 60대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제 노래도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매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런 대포집에서 노래 들으면서 술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것도 살렸거든요. 20대 분들한테는 이제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고 이제 50, 60대 분들한테는 메모리, 이제 기억을 또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아직 굽지도 않았는데 들어왔을 때부터 아 오늘 소주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내일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와인도 콜키지고 콜키지 프리예요? 콜키지 프리고 이제 와인을 드시더라도 너무 정적인 분위기에서 드시는 건 또 와인 잔이 있어요?
있어요? 와인잔도 있습니다. 아, 이 대표집에서? 네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힘이 빠진 공간에서 와인을 먹는 게 더 멋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게 딱 나왔을 때 느낌이 재밌어요. 그리고 심지어 풀키지가 많습니다. 와인 동호회 분들도 와셔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오목교 상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력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더 풀키지 프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와인 들고 많이 찾아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술 엄청 좋아 보이는데요? 최고급 비장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식업의 본질은 재료가 좋아야 되니까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 놔도 재료가 안 좋으면 그 맛을 내지 못하잖아요. 비장탄도 보면은 약간 나무에 따라서 좀 등급이 달라지던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등급이 되게 높은 비장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유칼립투스 나무로도 쓰기도 하고 마이띠유 나무라고 있거든요. 마이띠유입니다. 그럼 마이띠유면 거의 최상급. 어떻게 고깃집을 하세요? 아니, 고깃집을 하진 않는데 저도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핌 현상도 많이 없고 초반에 좀 붉기 좀 세긴 한데 나중에 은은하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엄청 가격대도 조금 있는데 이거를 쓰기 때문에 고기 맛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또 저희가 엄청 뭐 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딱 좋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점주분들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김치말이국수랑 청국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 개인 고깃집에서는 이제 육수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수제 느낌이 나네. 저 먼저 국물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네. 확실히 다르네. 맛있는데요? 엄청 푸짐하게 나와요. 저희가 경영 철학 자체 중에 넉넉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매하게 드릴 바에는 줄까 말까 할 때는 제대로 주자. 근데 이거는 안 먹으면 약간 손해겠네. 네, 청국장이랑 지금 나온 특밥이 가장 조합이 좋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특밥은 밥솥 째로 나오네요. 그래야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바로 했다라는 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느끼실 수 있잖아요. 버섯 향이 진짜 장난 아니다. 간장에 비벼 드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 갈치속젓 조림에다가 청국장 한번 넣고 이렇게 드셔도 맛있고. 뭉텅만의 레시피가 또 존재하는군요. 그죠. 저는 이제 그 매장 안에서 먹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무조건. 매장 고유의 리추얼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기억했을 때 여기가 어떤 브랜드인지 더 확실하게 인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삼겹살이랑 목살보다는 좀 특고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고기가 사실 파트너분들한테 들어올 때는 좋은 가격에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맛이 안 좋으면 또 그렇죠. 근데 맛이 오히려 이게 삼겹살보다 맛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겹살 느낌도 나고 여기 있는 건 목살이고 삼겹살 특고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특고기예요. 잘 구웠을지 모르겠네요. 좀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수창 꽤 많이 배는데? 와, 딱 80%만 익혀서 주셨네요. 맛있다. 소주가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안에 기름이랑 육즙이랑 같이 빡 나와가지고. 이게 또 부위가 근육이 좀 많이 쓰이는 부위예요. 그래서 기름도 살짝 서걱서걱 하는 그런 식감도 있고 이게 매력 있는 부위입니다. 재밌어요. 돼지고기를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거의 안동, 구미 이쪽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0kg 이상 되는 고기만 선별로 해서 중지방 3mm 이상 좀 꿀땡이 고기를 쓰는 거죠. 많이 키운 고기를. 이거 큰 접시를 한 판 팔면 대략 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원가율이 이하입니다. 그럼 원가가 10%도 안 되는 건데. 고기 원가는 그렇죠. 근데 이게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가장 볼멘 소리가 등락폭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떤가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보통 삼겹살이 등락폭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한 접시에는 삼겹살이 70g밖에 안 들어가고 또 요 큰 접시에는 많이 들어가야 100에서 120g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원래 안 들어갔었는데 아예 그래도 이제 대중분들이 삼겹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도 어느 정도 원가 방어가 가능한 그런 메뉴예요. 전략적으로 짜진 메뉴 구성이네요. 그죠. 이게 삼겹살 중심으로 판매하게 되면은 뭐 맛은 있는데 결국에 외식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이 모델이시라고.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육점을 40년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 보는 눈은 어느 정도 타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머님이 30년 갈비집을 하셨어가지고 옛날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깐깐하잖아요. 퀄리티에 대해서 저한테 엄청 많이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외식업 금수저라고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럼 대표님, 진짜 우리가 뭉텅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깊게 좀 알아봤는데 말씀하시면 안 되는 원가까지 얘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표님이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처음도 아니고 또 접시고기라는 브랜드로 한 17개? 그렇게까지 확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접시고기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뭐 그러니까 뭉텅이 다시 또 태어난 거긴 한데 그러면 대표님이 그동안 경험했었던 그런 걸 가지고 고깃집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진짜 직영점을 2-3개 정도 하려면 나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 그 전에 이제 접시고기가 어떤 브랜드였는지를 한번 말씀드려야겠네. 네, 그러면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접시고기로 17개까지 매장이 나갔지만 폭삭 망하고 뭉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그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2부에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잔 하시죠. 아, 뭉텅. 야, 이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어. 아.